문자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문자 2791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들어왔습니다. 13만 600원에 비중 50%입니다 하고 유유 울고 계시는데요. 에코프로 BM. 오늘 12만 8,400원입니다. 오늘도 또 한번 지금 빠지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요거 좀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비중도 50%면 지금 적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 2차 전지는 지난주에도 아무래도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저번에 에코프로 BM 저거 기억 혹시 나세요? 그때 제가 얼마 정도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니요, 우리 상담했던 종목 아니에요. 네네. 그때 한번 저랑 그 2차 전지 막 상담했던 분 얘기하면 제가 네. 아는 약사분이 있는데 맞아요, 그 맞아요. 약사분 종목이 에코프로 BM이었어요. 크게 이제 금액 크게 네. 들어갔는데 비중이 크시고 손실도 크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물량을 정리를 해드렸다는 가격 한번 딱 짚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고 정확히 이 종목이고 그 분의 평단가는 지금 3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에 반토막 났던 자리인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일단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렸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정확히 기억이 나요. 차트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그날 급등을 했거든요. 자, 이 자리입니다. 26% 날아갔던 30만 원 자리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이거 종목 정리하셔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반등할 때 그분이 또 30만 원 넘게 간다고 또 고집을 피우시면서 그 종목을 계속해서 버틴다고 하고 이때도 또 아마 안도했을 거예요. 29만 원 갈 때서 30만 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빠져서 13만 원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오늘 문의주신 분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자리가 이제 13만 원 언저리에서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2차 전지 단에 대한 수급이 또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고요. 전문가분들도 2차 전지는 이제 좀 들어가 봐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스물스물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조정이나 깊은 지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이제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보더라도 자리가 지금 물론 뭐 매수가가 한 20만 원대다. 그러면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에코프로 BM 매수가 13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당연히 보유를 더 해볼 만한 하다 말씀드리겠고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그래도 저점 구간에 대한 자리가 최근에 또 나왔죠. 1월 2일 날 10만 5천 원 구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저점을 높이는 자리가 또 나왔죠. 그런 구간이 12만 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전에 이렇게 중기 라인을 터치했던 이런 구간처럼 지금 자리에서 견고하게 계속 올라간다면 저는 14만 원에서 15만 원 구간도 한 번쯤은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캐즘이다, 판매 둔화다, 중고차 판매도 안 된다라는 뉴스는 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IR 법안이죠. 지금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이슈에서 현대차가 5종류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보더라도 2차 전지단에서는 한 번쯤 조금의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완전 추세 전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라면 위로는 15만 원까지는 한번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로 에코프로 BM 위로 중기 라인을 맞기 전까지 그래도 15만 원까지는 한번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5만 원까지는 일단 잡아주셨습니다. 그래도 위로는 한번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시길 저희가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다음에 또 이 상담대회에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힘내시라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 끝나고 070으로 시작하는 저희 방송국 전화번호 한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 드리면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기 전에요.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실 비중이요. 이렇게 뭐 50%, 30% 이런 분들도 있지만 뭐 3% 굉장히 다양하게 다들 종목들 많이 들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비중 우리가 좀 어느 정도로 분산해서 나눠 담는 게 좀 좋은 전략일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너무 질문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책 쓴 게 있어요. 주식수사 성공이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시중에서 못 구합니다.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아무튼 제가 예전에 책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손절매였어요. 손절매를 해야지
계좌의 유동성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 유동성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종목에 대한 매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손절매를 강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해보고 교육을 해보고 주식을 대응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비중이에요. 그래서 비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질문 주시는 거는 비중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3%, 10%, 뭐 50%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비중을 처음에 설정할 때 이 종목에 대한 확실한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이유와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손절매 없이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확실히 끝내놓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손절매 없이 내가 이 종목을 대응을 해보겠다고 하면 비중을 처음에 뭐 1%, 2%, 3%, 5%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저점을 잡는 비중을 넣으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정말 단기로 짧게 승부를 보겠다. 그리고 나는 손절매에 대한 트레이닝이 확실히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비중을 좀 많이 넣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까요. 비중을 가장 편하게 넣는 건 전체 비중 100%라고 만약에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5천만 원을 그냥 기준으로 할게요. 5천만 원. 5천만 원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가장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는 300만 원 이하였던 것 같아요. 3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5% 정도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서 내가 편하게 손절매도 하고 추가 매수도 하고 하려면 최소한 첫 번째 매매할 때는 5% 비중 이하로 넣으시는 게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매매 전략이지만 무조건 5% 이하로 들어가 보시라 말씀 드리고요. 처음에 만약에 종목을 우리가 정탄병이라고 하는데 이 정탄병을 보내는데 처음부터 주가가 박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탄병을 보내거나 첫 번째 매수하는 거는 최대한 5% 이하, 뭐 3%도 좋고 뭐 4%도 좋은데 그래도 5% 이하의 비중을 넣고 첫 번째 대응을 해보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좋은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실전 매매를 하면서 진짜 제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네.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만약에 5천만 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비중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비중이잖아요. 네. 근데 여유 현금 자금을 따로 좀 빼놓고 들고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들고 있는 종목 안에서 좀 그냥 비중 분산을 좀 잘해서 넣어놓고 있는 게 좋은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하다 보면 그때 뭐 맞아요. 여유 현금이 좀 더 필요할 때도 있는데 갑자기 네. 원래 내가 투자하지 않으려고 했던 돈에서 좀 빼서 쓰게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 종목을 매수할 때 전략이 없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럼 앵커님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앵커님은 추가 매수를 언제 많이 하세요? 추가 매수요? 네, 추가 매수 언제 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물타기를 했다가 좀 크게 데워본 적이 있어서 그쵸? 네, 막 빠졌을 때 막 처음에는 많이 달려들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오를 때 조금씩 더 비중을 그건 늘릴 불타기. 때도 있어요. 네네. 그건 불타기인데 나중에 네. 진짜 이거는 고수들이 하는 전략이고 아까 말했던 물타기에 딘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데워요, 그렇죠? 보통은 매수를 하게 되면 몇 프로 정도의 추가 매수를 많이 일반적으로 하냐면 몇 프로 여러분들일까요? 지금 한번 채팅창에다 글 남겨주세요. 몇 프로의 추가 매수를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네.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은 매매를 할 때 추가 매수를 하는 자리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변곡점 구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를 할 수 있는 자리들, 반등할 수 있는 자리들인데 추가 매수를 보통 사람들이 물타기를 가장 많이 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냐면 5%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5% 내외부터 비중을 막 태워버리니까 이 종목이 5% 내외에서 추가 매수해서 마이너스 2%, 3%를 만들어서 반등해서 나오면 좋은데 5%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2, 3%를 만들어서 수익률은 줄였지만 수익금을 못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또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홀딩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크게 나는 거예요. 아마 그거를 이제 앵커님이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추가 매수할 때 자금이 없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 주가 포트에서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을 처음 전략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할 때 이 종목을 매수하는 순간부터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해서 만약에 어디까지 빠지면 나는 손절매를 하겠다는 전략과 그리고 추가 매수할 때 몇 프로의 비중을 넣겠다는 전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중이 안 맞거나 현금이 없는 분들은 처음에 매수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좀 빠져요. 추가 매수해요. 비중을 늘려요. 손실률을 줄여요. 근데 이 종목이 또 빠져요. 그러니까 손실금이 커지니까 손절매를 못하고 굉장히 크게 물리면서 나중에 현금이 없는 이렇게 지금 우리의 계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략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추가 매수 안 합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고 칠게요. 그럼 500만 원을 4번에 사서 우리가 2천만 원이죠. 그러면 2천만 원을 할게요. 500만 원을 500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2천만 원을 추가 매수하면서 이 종목이 2천만 원에 만약에 뭐 4% 올라갔다고 치면 80만 원이 수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절매를 한다는 전자에 500을 넣은 종목들이 만약에 하나가 뭐 10% 가고 하나가 5% 가고 뭐 5% 빠지고 손절매하고 했을 때 오히려 2천만 원을 몰빵을 해서 4% 가서 80만 원 먹는 것보다 500만 원을 4개를 넣어서 차라리 10% 가거나 20% 가서 100만 원 먹고 나머지 종목으로 손절매하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도 좋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2천만 원을 넣으면서 분할 매수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종목에 물려있는 시간 동안 다른 종목을 보거든요. 그럼 그 종목이 또 날아가요. 또 하필이면.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종목 살 걸. 이 종목 살 걸 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면 차라리 그때 2천만 원 종목을 분할로 매수하지 말고 500만 원만 넣고 물려있고 나머지 1,500만 원으로 500 넣어서 다른 종목을 사서 손실을 상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안 합니다. 그냥 매수하고 떨어지면 손절매 해버리고 그리고 비중을 넣을 거면 정말로 명분이 확실한 종목들 이런 거 아니면은 차라리 쳐다보지 말고 그냥 지금 비중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종목에 대한 손실과 수익을 상쇄하는 전략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